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똑똑한 돈으로 불리는 사모펀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균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꽤 큰 돈을 투자한 펀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일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사모펀드라는 선수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들만의 성공 방정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모델 자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거대한 자금을 모아요. 그리고 거기에 은행 빚을 왕창 더해서 회사를 하나 통째로 삽니다. 그 다음 회사 체질을 개선해서 가치를 확 끌어올린 뒤에 훨씬 비싼 값에 되팔아서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마법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레버리지, 우리 말로 하면 빚입니다. 이 빚이야말로 사모펀드 수익률을 폭발시키는 로켓 연료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지난 수십 년간 이 모델은 정말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거의 돈 버는 공식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게임의 판 자체가 정말 180도 뒤집히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금리. 2021년만 해도 거의 제로 금리. 말 그대로 공짜 돈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금리가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린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사모펀드 비즈니스를 지배하던 모든 규칙이 완전히 정반대가 됐습니다. 과거엔 빚내기가 쉬워서 그걸로 회사를 사고 또 비싼 값에 팔기도 쉬웠죠. 근데 이젠 빚은 너무 비싸지고 회사를 사려는 사람도 팔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이 새로운 규칙 때문에 펀드들은 인수한 회사들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엑시트 가뭄, 엑시트 드로우트, 즉 출구가 말라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엑시트 가뭄이 수면 아래에서 훨씬 더 크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위험으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가 없는데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는 뱅크런과 소름 돋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펀드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펀드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펀드는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둡니다. 바로 환매 중단. 말 그대로 돈 못 돌려줍니다 하고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펀드의 유동성 위기가 왔다는 아주 강력하고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이건 그냥 한두 개 펀드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더 심각한 점입니다. 시스템 전체에 숨어있던 여러 위험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빚이 너무 많아서 원금커녕 이자만 겨우 내는 좀비 기업 문제도 있고요.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이익처럼 보이지만 막상 팔려고 하면 제값을 못 받는 평가 가치의 착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문제가 은행이나 보험사, 연기금 같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져나가는 시스템 전이의 위험이죠. 정말 만약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환매 중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죠. 결국 펀드들이 헐값이라도 자산을 던지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 전체가 폭락하는 더 광범위한 금융 충격의 방화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다 미국 월스트리트 얘기 아니야?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요, 이게 우리 돈과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연결고리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국내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바로 이 미국 사모펀드들의 아주 큰 손, 즉 핵심 투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손실은 돌고 돌아서 우리의 미래 연금과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물론 별탈 없이 지나가는 연착륙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예전 같은 높은 수익률은 기대하기 힘든 장기 침체일 겁니다. 그리고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금융 쇼크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목격했던 그 엄청난 금융시장의 성장과 부는 과연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저금리라는 값싼 돈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 일종의 환상은 아니었을까요?